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제목 뭐 별거 없죠. 서울대 얘기하면 솔직히 좀 인기가 없습니다, 콘텐츠가. 왜냐, 서울대를 안 가니까. 실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넌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니?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실은 서울대가 1위가 아닌 거 아십니까? 항상 1위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워너비 1등 학교는 연대가 항상 1등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내재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서울대는 갈 놈만 가고 그 놈의 얘기지만 연대는 정말 내가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올해부터 정시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같은 경우는 80%를 막 수시로 뽑고 이랬기 때문에 정시는 재수생이나 가는 거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내년을 필두로 정시가 40%로 확대가 됩니다. 적어도 내가 서울에 한 15개 정도 안에 드는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하면 정시 카드를 이제 버리기가 힘든 정도의 퍼센트죠. 그런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진지한 정보는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 깔고 얘기합니다만, 서울대가 올해 가군에서 나군으로 위치 변동을 했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시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시 원서 쓰면 정말 짜증나는 게 좀 있는데, 세 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대부분 두 장을 쓰거나 선택의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왠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제목은 이거죠. 서울대가 낙원으로 바꿨답니다. 즉 가군에서 낙원으로 바꿨다는데, 이제 서울 상위 15개 대학 뭐 정시, 모집, 군 정리라고 했는데 15개까지는 실은 필요가 없어서 몇 개 하고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정시가 좀 늘었다라는 정도 수치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보였던 수치인데,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시가 많이 늘었다, 여기 전부 다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더라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늘었냐면 15개 인원을 합쳐서 5,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5,000명 정도가 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정시 기준으로 따진다고 치면 우리 중경외시 이게 숙대 정도까지 긁었을 때 여기 보면 보통 한 1,000명 안팎이지 않습니까? 학교 4개가 새로 생길 겁니다. 그냥 1,000명이면 4,000명이면 한 학교 아니야. 아니, 물론 다 합치면 3,000명, 4,000명씩 뽑습니다만 정시라는 전형으로만 따졌을 때 그분이 학교 4개가 새로 생긴 꼴이 된다는 얘기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율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가 작년에 2월 인원이 1,278명이 나왔습니다. 2월이 뭐냐면 수시에서 등록을 포기한다거나 예비번호를 한 200명만 줬는데 200명이 몽땅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광운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 보면 예비번호를 조금 줍니다. 그럼 다 많이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예비번호를 너무 많이 돌리면 입결이 떨어지죠. 입결이 떨어지면 교과나 종합이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쓰느냐, 야, 우리 학교의 최저는 이 정도는 지켜야 되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 밑으로는 안 받겠다는 심산으로 예비번호를 제한하죠. 부족한 건 어때요? 정시로 채우면 되지, 수능 봐서 온 애들 뽑겠어,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1,200명에서 1,300명 정도의 추가 인원이 발생하죠. 자, 작년에 이만큼 뽑을 때 1,300명이니까 올해 5,000명이 늘었으니까 이 비율 그대로 따라가면 2,300명 정도 더 생길 수 있죠. 실제로는 한 5, 6,0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변경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한양대가 학생부를 조금 넣었는데 이제 다 퉁치고 오로지 뭘로만 수능 100 깔끔 끝. 물론 선택 과목 개수에 따라 조금은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이 군을 이동했습니다. 오늘 뉴스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도 있고요. 대부분 정시 규모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평균 한 8% 정도가 2월에 됐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손님이 오셨습니다. 자, 뭘 할 거냐? 자, 요겁니다.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을 했답니다.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파란 게 작년 거, 빨간 게 올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2등 학교는 어디입니까? 이과는 카이스트 드립을 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대를 생각하지요. 자, 연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습니다. 연대가 작년에 나군이었고 서울대 가군이었는데 서울대가 미리 발표했죠. 야, 내가 나군으로 갈 거거든. 어쩔래? 그랬더니 연대가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군으로 갈아탔죠. 이게 한 번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대가 논술 전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찾고 수능 전에 뽑아가니까 서울대가 한번 빡쳐서 군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연대가 바로 꼬리 내리고 나군으로 바꿨던 시절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자, 어떤 심리냐면 서울대랑 연대가 같은 군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죠. 당연히 서울대 정도를 지를 친구들은 연대까지도 쓰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대는 그래 서울대 갈루면 가. 서울대 붙을 정도 실력이면 어차피 같은 군에 있어도 서울대 쓰겠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쓸 거다? 이렇게 크로스로 함으로써 서울대 다 붙나? 오케이. 삑사리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한 끗 차이 우리 학교 운영들을 받아보겠어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퀴즈 문제죠. 되게 가벼운 얘기입니다. 한번 찍기 놀이 한번 해보십시오. 고려대는 어떻게 할까요? 연대를 피해서 맞짱을 뗄까요? 아니면 같은 군으로 부탁할까요? 자, 고대는 항상 연대랑 손을 잡고 움직입니다. 네, 연대 고대는 나름대로 약간의 경쟁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따라다닙니다. 서울대는 적어도 내가 연대한테는 목표표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느냐 정도의 생각이니까 항상 서울대가 하나를 고르면 중요한 건 스카이 중에 다군은 없다는 겁니다. 다군은 어디쯤가에 나오느냐? 자, 서강대 보십시오. 서강대는 누구랑 그 애를 같이 하죠? 그쵸. 서울대랑 라인을 맞춥니다. 왜? 야, 서울대 쓴 애가 서강대를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똑같죠. 연고대 썼는데 떨어진 애들을 받아야지? 라고 해서 컨셉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대나 한양대는 어떤 라인이 들어가느냐? 동그라미가 두 개 쳐져 있죠? 두 개 쳐져 있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색깔을 일부러 좀 바꿔놨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냐면 가군하고 나군을 나눠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성대는 과 모집이 있고 학부 모집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특이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 보시면 일부러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파란 게 크고 빨간 게 작다가 빨간 게 크고 파란 게 작죠. 성대랑 한양대는 이렇게 두 개가 친구처럼 되죠. 나름 경제, 성대, 공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라인이냐면 여기서는 과별로 좀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였던 게 올해 나로 바뀌고 작년에 나였던 게 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양대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드디어 중앙대 나왔고 경희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쓰면 실은 요거 눈에 보이시죠? 정시에서 가군을 쓸 수 있는 학교가 실은 흔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군, 나군은 선택의 폭이 넓지만 얘 따로 놀고 요게 세트고 서강대 따로 놀고 요게 세트고 중대 경희대가 약간 세트로 놀죠. 그래서 가군, 중앙대가 딱 나오는 순간 요건 왜 썩겠습니까? 모든 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군 쓸 데가 없잖아. 쓸 데가 없으니까 스카이에서 두 개를 쓰더라도 다군을 안 쓰면 모를까 쓰게 되면 중앙대 카드 한 장을 쓰게 되는 작전을 쓸 수밖에 없죠. 예전에 가, 나, 다, 라군이 있을 때 라군에서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할 모집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양아치같이 똑같은 과를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막 나눠서 모집할 때가 있어요. 되게 웃긴 게 같은 과인데 가나 다군으로 모집을 하면 입결이 점점 올라갑니다. 왜? 위에서 무슨 학교를 아래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예로 한번 들어볼 텐데, 자, 기계공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가 중대는 가군이면 경대는 나군입니다. 약간 둘이 이제 비슷한 라인으로 보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경외식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학공학과도 중대는 가군이면 경대는 나군입니다. 전자공학과 아까 보셨죠? 요거 한번 기억하시죠? 다군에 있어요. 전자과 하면은 공대에서도 아직까지는 탑을 유지하고 있는 탑티어 학과인데 중대에서 다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전자과에 쓰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든 두 개를 쓰고 요 라인에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없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낮춰서 중대 전자공학과를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나 재수는 싫다라고 하면 쓸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 서바이벌입니다. 경희대는 야구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몇 개 보면 영문과 같은 경우도 다르고 정외과도 다르고 사회학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써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일부러 좀 다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샘플을 올려놓은 거고, 같이 모집하는 과들도 겹치는 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안 겹치는 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정시를 고민하실 때 일일이 찾아본다기보다는 요런 이 관점에서 요 가나다를 보시면 선택하는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리 중이고,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과목별 가중치. 자, 수시는요 6장의 카드를 쓰고 웬만해서는 겹치지 않게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는 하죠. 다만 정시는 이미 히든 카드를 내가 받은 거죠. 이미 오픈된 점수인데 내 펜은 알지만 상대방의 펜을 모르는 배팅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수점 단위까지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되죠. 즉 정보의 취합이 어렵다기보다는 선택과 결정이 어렵다라는 정도의 전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0.1%라도 유지한 과목별 가중치나, 그 다음에 특히나 영어나 한국사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보통 1등급 맞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가산점이냐 감점이냐, 그리고 문이과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 의대 인적성 면접 같은 경우도 있는지 정도, 그리고 뭐 소수지만 의대 준비한 친구들은 체크는 하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물론 이 밑으로는 왜 데이터가 없냐, 가나다고를 다 나눠서 꼭 내가 원하는 과를 하다 보면 실은 이 학교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민과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상위권 학교로 올라갈수록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 충분히 감안하시고 고민하시고, 내년이나 내후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미리 한 번쯤은 보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